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햇살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침보다 이렇게 내놓고 하우스를 덮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 나온 애들도 있고 해서 햇볕을 좀 봐야줘야 될 것 같아요. 강압성을 해야 바깥 반찬이라겠죠. 그래서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분갈이하고 안에다 뒀더니 생장점이 초록초록하고 웃자랄라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갖고 내놨는데 짜자잔 이렇게 비닐봉지가 걸어져 있죠. 요게 제가 처음 거리대를 내놨을 때 여름에는 괜찮은데 늦가을에 깜짝 놀랐습니다. 새들이 다육이를 초토화를 시켜갖고 제가 어떻게 하면 새들의 밥이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비닐 봉지도 걸어놔 보고 바람개비도 구독자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희 집 다육이가 새들한테 쪼인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구독자님이 어떻게 알고 그래서 바람개비를 선물해 주셨고 제가 바람개비도 달아보고 그래서 어떤 걸 또 해봤냐, 깡통에 좀 소리나게 바람개비 형태를 해갖고 또 달아놔 봤어요. 근데 요 녀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도 날아와서 먹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제가 막판에 얘네들은 뭐 계속 12월 내내 노숙을 시킬 수는 없어요. 이제 또 12월 크리스마스 때 또 엄청 춥대요. 그래서 아마 요게 이제 3일 노숙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짜자잔 비닐봉지가 펄럭이고 있죠. 이게 이제 얘네들 저녁에 덮어줄 비닐봉지예요. 요게 좀 펄럭이고 있는데 새들이 좀 펄럭이고 그러면 좀 들어오는 줄 알고 저도 초보 때 이제 새들을 뜯겨 먹는다 하니까 이제 댓글에 비닐봉지를 걸어놔 보세요. 이제 그분들도 해봤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게 지금 펄럭이죠. 중요한 거는 바람이 안 불면 위험해요. 이게 잠잠하게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뭐 당분간 며칠만 있을 거니까 이렇게 비닐봉지를 껴서 걸어놔 봤는데 저게 원래 비닐봉지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일부러 반으로 했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또 펄럭임이 그늘이 생겨갖고 얘네들이 햇볕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시적으로 해놨는데 오늘 댓글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고. 그래서 비닐봉지 걸어 놓으세요 하는 거는 일시적인 거라 이게 똑똑한 애들은 있어도 와서 먹고 이게 펄럭거려서 무서워서 안 오는 애들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는 최선의 방책이 하우스가 있어서 괜찮은데 사실 하우스의 비닐도 해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투과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바깥에 많다 보니까 이게 4월에 좀 약간 미세먼지 뿌옇게 좀 껴져 있어갖고 닦아주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 하우스 때문에 그나마 조금 편했었는데 오늘은 좀 왠지 직강을 보여주고 싶어갖고 제가 옆에서 소파 옆에 앉아서 작업을 하면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다육이를 처음 하기 전에 그전에도 조금 키우고는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이제 많이 들이기 시작을 한 거는 다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조금 해보자 그래갖고 지마켓에서 이제 다육이를 그때는 되게 많이 팔았어요. 지마켓에서 한 10년 전에는 세트 뭐 이렇게 파는 것도 있었고 800원, 1000원, 지금 500원 포트 있죠. 지금 500원 포트가 그전에도 저도 싸다고 그걸 구입했었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그때 당시도 500원에 팔았었어요. 근데 지마켓에서 온라인에서 팔 때는 1000원이 못 되게 한 뭐 780원, 800 얼마, 900 얼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2000원 포트, 황홀한 연꽃이 제가 그때 산 거거든요. 그때 삼두에 한 3,000원이었을 것 같아요. 삼두에 3,000원 뭐 이렇게 황홀한 연꽃 뭐 해갖고 총 한 3만원어치를 구정 때 시켜갖고 구정 끝나고 나서 제가 그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정 끝나고 나서 집에서 처음 다육이 분갈이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조금 그 전에 키우다가 이제 검색을 해갖고 이제 다육이 흙을 그때 전용을 사다가 다육이 흙 전용 있죠. 선인장 흙 그거를 사다가 심어줬다가 폭망 뭐 걔네들이 다 죽지는 않았는데 물이 너무 안 마르는 거야. 그래서 일반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 꽃집에서 파는 다육이 흙이 있어요. 선인장 흙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2,000원짜리 파는 거 알죠? 모래가 아주 많은 흙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비추합니다. 그 선인장 흙이라고 있어요. 그 2,000원 조그맣게 파는 건데 1kg인가? 1kg에 2,000원짜리. 그거는 어느 꽃집에 가서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이 너무 안 말라요. 근데 제가 요즘에 키우면서 물을 많이 안 주고 이제 물 주는 텀을 알잖아요. 근데 초보 때는 물 주는 텀을 없어갖고 간엽 주듯이 주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 흙이 모래가 은근 되게 안 말라요. 그 배양토보다 더 안 마르거든요. 촉촉하게 그 물기를 그 촘촘한 입자가 그 마르지 않고 그 틈에 그대로 물기가 있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배양토하고 마사토를 사다가 제가 흙을 우리 집의 환경에 맞게 애들이 너무 이제 배수가 안 되고 물이 안 마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만의 그 흙을 만들어서 분갈이를 해줬는데 아주 그러고 나서 저희 집 다육이가 가습에 약하지도 않고 또 루비앤 넥클스를 가습이 약한 다육이들한테 꽂아 놓으니까 그래서 다육이를 그때 이후로는 죽이지 않고 웬만해서는 진짜 다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들이 은근 잘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있는데 비늘벌레 이게 펄럭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새들이 안 와요. 근데 이게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또 날라오긴 하는데 원래 아침에는 잘 안 날라오더라고요. 저희들 새들이. 근데 해가 좀 떨어질 때 뒤쪽으로 갈 때 12시가 좀 넘어서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노숙을 시키는데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사를 좀 많이 섞어서 키우면요 다육이를 웬만해서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다육이 진짜 찐찐 초보에다가 베란다 안에서 키운다 그러면 마사 80% 제가 예전엔 70%라고 얘기했죠. 제가 거리대 내놓고 키우고 70%도 화분을 작게 쓰니까 괜찮아요. 얼굴 키우기에도 좀 괜찮고 물마름도 좋고. 근데 진짜 햇볕이 잘 안 들고 베란다 안에서만 키운다 그러면 마사 80%에다가 배양토 상토나 배양토. 상토는 물이 좀 더 안 말라요. 차라리 간엽 심어주는 배양토가 물이 잘 마르고 상토는 왜 그러냐 좀 양분이 많고 애들을 그 아기들 좀 키울 때 많이 쓰는 게 상토거든요. 근데 상토는 해가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비닐봉지가 펄럭이면 새들이 안 와요. 근데 똑똑한 새들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저렇게 해놨는데 진짜 많이 해놨던 것 같아요. 바람개비, 뭐 깡통에 여러 가지 해보고 진짜 그 뭐라 그럴까 많이 펄럭이죠. 바람이 잠잠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새들 때문에 농가도 피해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게 해가 떨어질 때가 한 11시 20분 정도예요. 제가 딱 보니까 11시 20분이 되면 해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이렇게 점점점 끝으로 가죠. 햇볕이. 그래서 새들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11월 말하고 봄에는 그 제가 2월달서부터 노숙을 하니까 그때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날라와요. 날라왔는데 올해는 그래도 지금 이때 빼고는 괜찮았어요. 새들이 피해가 없고 일요일엔다. 그 봄이 되기 전하고 그리고 겨울로 가기 전에 새들이 날라오거든요. 그러지 않기에는 뭐 풀도 돋아나고 좀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새들이 오지는 않아요. 네, 저희만 그러고 다른 데는 뭐 그래도 여름에도 와서 쪼아 놓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아주 잘 있어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 거리대 똥파리 하나가 날아다니더라고요. 똥파리 하나가 날아다닐 정도면 아직 바깥이 얘네들이 그렇게 12도 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놈의 똥파리가 벌레가 살아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거리대 내놓고 이렇게 보는데 요 지금 개발선인장 위로 똥파리가 막 날아다니는데 12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엄청 추웠었는데 야 걔가 죽지도 않고 어디에 이렇게 숨어갖고 살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날아다니는지 벌레가 바깥에 날아다닐 정도면요 다육이가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거든요.
아직 어저께 똥파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육이 흙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또 건너왔는데, 그래서 상토는 좀 물마름이 나빠요. 그리고 배양토를 만드실 때 배양토, 그 간엽 심어줄 때 배양토가 약간 조금 흙이 거칠거칠하면서 비료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조금 섞였어요. 뭐 바클 섞여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괜찮기 때문에 상토를 섞지 마세요. 초보자님들은. 그 다육이육 만들 때 제가 그 유튜버 처음 할 때 상토를 많이 얘기했었어요. 상토. 그 이꼬지 할 때 상토를 하고 마사 위에다가 상토를 한 1cm 정도 깔고 그 이꼬지도 많이 시키는 영상도 올리고 했었는데, 왠지 몰라도 상토를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가 다육이 흙 만들 때는요, 상토를 섞는 것보다 배양토를 섞는 게 좋아요. 그래야 물마름도 좋고 영양분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부가적인 거 있죠.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쓸 때 다육이 뭐 에슬라이트, 펄라이트, 산야초 요런 거는 사실 부가적인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사실 마사로만 섞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는데 그 마사가 상당히 무겁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섞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에슬라이트, 펄라이트, 뭐 산야초인데, 일반 그 초보자님들은 사실 그 다육이를 처음 입문했을 때 너무 복잡한 건 싫어요. 그리고 그 많이 복잡한 게 또 좋아 보이고 하는데, 많이 섞는다고 해서 사실 제가 키워보니까 좋지는 않고요. 딱 그 마사토 하고 배양토, 초보자님들은 쉽게 나가야 되고, 또 쉽게 하는 게 걔네가 썩 나쁘잖아요. 제가 예전에 황홀한 연꽃 10년 동안 분갈이를 안 했어요 얘기했죠. 그 흙도 사실 마사토에다가 배양토를 섞은 거예요. 일반 그 간엽하는 심는 배양토 아시죠? 그거를 한 30%, 마사를 한 80% 이렇게 섞어서 심어준 거거든. 그런 애들이 분갈이를 오랫동안 안 해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섞어서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굳이 막 어렵게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래서 그런 애들이 또 분갈이를 오랫동안 안 해줘도 괜찮고, 애들이 베란다 안에서는 또 잘 커요. 그래서 마사토, 배양, 옷자라지 않게 키우려면 80%에다가 배양토 20%. 화분을 작게 쓰면 애들이 웃자라지 않고 알차게 물도 잘 들고, 물이 큰 화분에 심으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작은 화분에다 한 8, 9cm, 적으면 7cm, 7cm도 적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키울 때 7, 8cm, 8cm 분에다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8cm 분에 조금 애들이 괜찮다, 큰 것 같다, 한 3년, 4년 크면 한 9cm, 9cm 분에 이제 또 커서 괜찮다 그러면 10cm 이렇게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화분에다 먼저 키워보시고 큰 화분으로 이동을, 걔를 한 3, 4년 키워서 분갈이를 해주고, 그리고 베란다에는 제가 빠른 분갈이는 이렇게 권하진 않고요. 베란다에는 햇볕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뿌리를 많이 안 만들어요. 바깥에 있는 애들이 뿌리를 많이 만들거든요. 햇볕이 뿌리를 만들고 입장을 키우고 줄기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베란다 안에는 애들이 햇볕을 양분을 많이 못 먹기 때문에 흙으로 뿌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햇볕을 보고 뿌리를 만듭니다. 햇볕을. 그래서 햇볕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애들이 뿌리도 많이 안 내고, 우리 집에 꽃대를 많이 안 올린다. 그거는 햇볕이 없기 때문에 꽃대를 많이 안 올리는 거고, 군생을 많이 안 받는다. 그것도 햇볕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군생이 안 되는 거고, 자구도 안 내고 꽃대도 안 내고. 우리 집에 꽃대를 잘 올린다. 그럼 햇볕이 잘 들어와서 애들이 꽃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꽃대를 자를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꽃대를 잘라야 되는 이유는, 다육이가 꽃대를 이렇게 품으면 임신한 거와 같아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 몸이 아기를 낳고 나면 많이 변하죠. 많이 좀 망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대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골격이 많이 늘어나죠. 아기를 낳고 나면 그게 돌아가지, 그걸 막 진짜 빡세게 그거를 관리를 안 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육이 같은 경우에도 모양이 틀어지면 자리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꽃대를 잘라주는 거거든요. 얼굴도 틀어지고 좀 애가 모양새도 많이 빠지고 좀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 꽃대를 올릴 때는 조금 영양제를 좀 챙겨주는 것도 괜찮아요.
꽃대로 올리면서 얘네들이 번식도 되고 그 씨앗을 파종을 해갖고 또 이렇게 씨를 심어서,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환경이 좋아야 돼, 밖에서 키우시는 분들. 그래서 꽃대를 잘라줘야 되는 이유가 모주가 많이 힘들어하고 얼굴이 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꽃대를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새들 때문에 저렇게 펄럭이면 새가 들어오긴 하는데, 저게 또 잠잠한 바람이 안 오면 또 오기도 하고, 이게 저게 펄럭이는데 맛을 봤다 내면 저걸 또 우습게 생각해서 계속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정확하게 이거를 해줘갖고 괜찮아요, 나빠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해보고 바람개비도 달아보고 깡통에 소리나게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달아보기도 했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하는 날인데요. 이렇게 수제 공방 화분, 꽃담 수제 공방 화분이고요. 요거는 흑장미예요. 흑장미. 요 한 분을 추첨합니다. 뽑아주세요. 양정원님, 거울 앞에서 엄마의 빨간 로즈 제 입술보다 더 크게 바르고 좋아라 했던 정 모습 떠오르네요. 저도 귀여웠던 그 시절 아련합니다. 뭐 하여튼 당첨된 것 같아요. 양정원님,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만약에 연락이 없으면 탈락입니다. 꼭 목요일까지 댓글을 남겨주셔야 제가 이메일 주소를 드려요. 거기 주소하고 전화번호 2가지가 있어야 상품이 나갑니다. 가끔 가다가 전화번호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품이 안 나갑니다. 다음은 행복한 꽃그릇 수제 화분이에요. 우리나라 수제 화분. 가볍고 모양도 예쁘고 이게 볼매더라고요. 볼수록 매력적인 그 화분인데 되게 괜찮아요. 되게 고급스럽고 가볍고 좋아요. 항아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3분을 뽑을 거예요. 이분도 똑같이 목요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메일에다 꼭 남겨주셔야 돼요. 2가지를. 3명 뽑아주세요. 블람선님 축하합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쓰셨어요. 당첨되셨습니다. 또 한 분 뽑아주세요. 세 분 뽑을 거예요. 노명혜님, 화분이 오늘 크리스마스 맞이에요. 이렇게 추위와 모두를 건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요. 쓰셨어요.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내 댓글에 지금 내가 이걸 댓글을 내가 썼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름이 똑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낭호뿌님, 중하고 고급진 화분 언방시 들강합니다. 근데 이거 크리스마스 그거를 남겨달라는데 안 쓰셨어요. 탈락입니다. 그래서 또 한 분 뽑아주세요. 크리스마스 인사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름님 당첨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셨습니다. 이렇게 3분은 목요일까지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금요일날 남겨주시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벤트가 있어요. 화분이 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화이트로 맞췄습니다. 화이트 화분이 은근 또 예쁘더라고요. 다육이를 심으면. 행복한 꽃그릇 화분인데 3개 세트로 제가 맞춰봤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요번 주 일요일까지인데 요거는 저기가 없고 그냥 제가 일요일까지 영상을 올리는 것에서 그냥 무작위로 그냥 뽑을 거예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 무조건 댓글, 그냥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신 분들 무작위로 일요일까지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이게 무작위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 이거는 제가 일요일까지 댓글을 제 영상에 남겨주시는 분 무작위로 그냥 어느 영상에 어느 날 영상 찍은 것에서 그거를 추천을 할지 몰라요. 그래갖고 아무 영상에 그냥 들어가서 추첨을 할 겁니다. 그분은 한 분을 추첨해갖고
화분 화이트 하얀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화이트 색상을 이렇게 해갖고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꿀하루 되세요. 빠이바이.